5주차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지금 서울의 명소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그 명소와 관련된 글을 가지고 베트남 음식을 소개하는 글을 활용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내주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3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천천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문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쓰기이지만 문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 부분은 우선은 설명을 할게요.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대면 수업일 때 발표 수업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지금 41명인데요. 한 번씩은 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대면 수업이 가능하게 되면 시험을 보려고 해요. 만약에 꼭 대면 수업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말하기이고 하나는 읽기와 쓰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2주 연속해서 치러질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시험이 힘든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한국어만 제대로 배워서 가도 베트남에서 직업을 얻는데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 있는 내용에서 사용된 부분들을 지금 우리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함께 문법을 다시 점검하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우선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표현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제시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라는 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라는 건 예를 든다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그 대상을 들어서 설명하는 걸 예를 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설명 방법이죠.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한국의 명소를 소개하면서 베트남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소개할 때 예를 들어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대상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상과 빗대어 설명하는 방법을 예를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할 때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한다라는 건 자기가 본인이 설명할 내용의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먼저는 처음에 나오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그 먼저 이후에 나오는 걸 다음으로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설명하는 걸 마지막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울 때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징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징을 설명하는 거는 이것이 어떤 다른 것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독특한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베트남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특징 설명하는 것 중에 그 베트남 음식 중에 째다라는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팥빙수랑 비슷한 건데요. 이 째다의 특징은 젤리, 팥, 코코넛 밀크, 떡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점이 다른가라는 부분이에요. 뭘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가격이 비싸다거나 아니면은 베트남에서 영양가가 충분히 있는 걸로 좋은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으로 유명하다라는 식으로 째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서라는 건 말로 설명하는 거랑 그림을 보고 설명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 숙제인 25일부터 26일인 숙제인 베트남 음식을 소개할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면서 보시다시피 라는 내용을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먼저 베트남 음식 중에 바인새우라는 음식을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바인새우의 사진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보시다시피는 읽기 자료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의 내용에 다른 내용 덧붙이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내용에 썬농 베트남 음식 중에 썬농이라는 음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음식은 어떤 숯불 고기 같아요. 숯불 고기 맞나요? 네, 고기 종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썬농에 대한 음식을 소개를 한다면 여기 있어요. 덧붙이는 내용으로 게다가 혹은 뿐만 아니라 라는 내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썬농은 좀 청각이 좀 어렵나요? 네. 그럼 바인새우로 할까요? 바인새우는 약간 독특한 음식인 것 같은데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바인새우를 맛있게 하는 데를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베트남 현지인, 정말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 음식을 파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더 맛이 없어요. 베트남 사람이 하는 음식인데, 제가 먹었던 그 프랜차이즈점이랑 맛이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음식을 좀 싱겁게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에 베트남 사람이 했던 음식점이 아니라 한국인이 했던 음식점이 있어요. 위례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서 저는 처음 바인새우를 먹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바이새우는 지점마다, 음식점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위레라는 도시에서 먹었던 그 바이새우 맛을 기억하고, 우리 동네에서 베트남 사람이 하고 있는 음식점에 가서 바이새우를 시켰어요. 그런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별로 신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망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인새우는 그 계란 같은 그런 빵에 어, 계란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계란이랑 또 어떤 밀가루나 쌀가루 이런 빵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는데 신선한 야채 혹은 그다음에 고기, 해산물 이제 이런 것들을 넣고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먹었던 데는 야채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신선했어요. 야채와 고기랑 해산물 뭐 이런 것도 들어갔는데 상당히 신선했다라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동네는 그렇게 팔지 않더라고요. 여기 볼게요. 앞의 내용에 다른 내용을 덧붙인다라는 건 마늘새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속재료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시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제가 예를 들어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바인새우는 베트남식 부침개로 여러 재료를 넣어서 먹을 수 있다. 여러 재료 중에 바인새우는 베트남식 부침개로 쌀가루를 반죽해서 해산물을 넣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라고 할 수 있고, 게다가 바인새우의 속재료는 해산물뿐만 아니라 고기와 다양한 재료를 넣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바인새우뿐만 아니라 다양한 속재료를 넣을 수 있는 건 월남쌈도 마찬가지이겠죠. 이렇게 설명했던 거에 덧붙일 수 있을 때에 게다가 나뿐만 아니라 라는 말을 넣습니다. 비교하기 보겠습니다. 비교하기는 공통점을 말하는 것과 차이점을 말하는 것과 어느 정도의 비교하기를 말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의 다른 점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은 대상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대상이 있어요. 여기 쓸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네. 네. 공통점은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에 있어서 같은 점을 꼬집어내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짜조와 베트남 월남쌈, 꾸이콘이 있어요. 공통점은 안에 속재료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야채나 혹은 고기,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공통점이죠. 이거는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은 월남쌈은 있는 그러니까 그 월남쌈이라는 얇은 쌀피로 만다라면 이 짜조 같은 경우에는 튀기죠. 라이스 페이퍼를 튀기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정도 비교하기라고 한다면 둘의 차이점은 A와 B의 다른 점을 이야기한다면 모모를 비교하는 건 뭐가 있냐면은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남쌈이랑 그 다음에 짜조가 있는데 네.
비교한다라는 건 비슷한 점도 있어야 되고 다른 점도 있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월남쌈에 비해서 짜조는 식감이 더 바삭바삭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월남쌈이랑 짜조는 라이스 페이퍼를 가지고 만든 음식이긴 하지만 월남쌈에 비해 짜조는 좀 더 식감이 바삭바삭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비교해요. 그러니까 같은 점이 있지만 이런 차이점을 더 부각할 때 비교하기 설명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네, 요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 때에 얼굴을 보고 수업할 때에 조금 더 여러분들 발표할 때 이런 거를 쓰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뒷장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38쪽, 네, 38쪽, 39쪽을 보면 됩니다. 38쪽과 39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 38쪽과 39쪽이 있는데요. 그 39쪽은 그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그래서 다음 주에 숙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 숙제. 네, 세 번째 숙제죠. 27일부터 29일까지의 과제인데요. 600년 역사의 북촌 한옥마을 38쪽부터 39쪽까지 읽으시고요. 38쪽에 해당되는 답을 여러분들이 써서 내면 됩니다. 다음 주는 38쪽에 있는 부분을 답을 함께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답을 맞추면 여러분들이 그 숙제의 답을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제는 제가 여러분들이 좀 될 수 있으면 네, 28일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29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29일 날 올리는 것으로 할게요. 29일 날 언제까지 올리셔야 되냐면 수업 시간 전까지 올리셔야 돼요. 수업 시간 전까지 올리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7, 8, 9 수요일 7, 8, 9가 우리 수업 시간이잖아요. 7, 8, 9니까 수업 시간 전이니까요. 2시 반까지 올리셔야 돼요. 2시 반까지. 네. 수요일 2시 30분까지 수업 전까지 올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0분 이후에 제가 이거를 보게끔 네, 할 거거든요. 동영상 답 맞추는 걸 보려고 해요. 그래서 38쪽 네, 문제 번호와 네, 답을 쓰세요. 네. 어떻게 쓰면 되냐면 1번 북촌 한옥 마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북촌 한옥 마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를 쓰세요. 워드로. 안 써도 되는데 연습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연습이에요, 여러분. 네, 쓰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이 눕혀서 나와 있는데요. 이걸 좀 조정해서 바로 보면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발표문을 읽으면서 네, 답이 되는 정보를 찾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1, 2, 3, 4, 5번이 있어요. 이 문제를 쓰시고 답을 쓰세요. 북촌 한옥마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맞는 거 뭘까요? 답 안 알려주겠습니다. 알려주면 제가 숙제를 해주는 거니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면 1번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마을이다 까지 다 쓰시면 돼요. 아니면 2번 서울에서 가장 많이 한옥이 모여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지문을 다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 5번과 관련된 문제와 답을 쓰면 됩니다. 이해됐네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풀어온 답을 마치고요. 38쪽부터 답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40쪽은 조금 더 길거든요. 그래서 사실 네, 조금 어렵긴 한데 다부분의 40쪽은 다부분만 할 예정이고요. 라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44쪽과 관련된 어떤 어휘, 문법과 관련된 부분은 하지 않고 읽기 연습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38쪽부터 시작해서 40쪽에 해당하는 풍습 부분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얼굴을 보고 하는 수업이기를 바랍니다. 뒤에 갈수록 조금씩 내용이 좀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까지 온라인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소개해줄 베트남 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